예전 라섹이 예를 들어서 한 5일짜리 라섹이었다면 지금은 2.5일 라섹 정도는 확실히 됩니다. 훨씬 빨리 낫고 안전하게 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라섹 관련된 거거든요. 전국의 시력교정 안과에서 제일 많이 이루어지는 수술은 라섹 수술일 거고요. 그 엑시머 레이저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히 강한 레이저를 이용해서 우리 눈 앞쪽 여기 각막이 있거든요. 이 각막에 레이저를 때려주게 되면 이 조직들이 없어지면서 가스로 이렇게 변화가 되게 되는 거예요. 예전엔 어떻게 했냐면 이 각막 조직이요, 이게 나름대로 결이 몇 개 있어요. 제일 겉에는 우리 피부에 해당하는 상피가 있는데 그거를 그냥 깎게 되면 굉장히 통증도 심하고 나중에 거기가 다시 자라면서 흉도 지고 그러니까 상피를 벗겨내는 치료를 일단 하고 그 다음에 레이저를 했었죠. 처음에는 이거를 칼로 긁어내고 했었다가 알코올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상피만 도려내는 방식을 썼다가 굉장히 얇은 칼날을 이용해서 50마이크로에 해당하는 상피만 벗겨내고 레이저를 하는 방식도 썼었는데, 뭐가 됐든 엑시머 레이저, 아까 얘기한 각막 조직을 이렇게 증발시키듯 태워서 없애는, 그걸로 겉에 표면을 깎는다. 그게 라섹의 기본 원리예요. 지금은 올레이저 라섹 방법으로 주로 하는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레이저 빔으로만 다 깎는 거예요. 레이저가 좋아졌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겉에 상피부터 해서 뭐 되게 동그랗게 뭐 몇 미리 깎아내고 난 다음에 여기에 이제 상처가 아무는데 도움이 되는 보호 렌즈를 덮어 놓게 되면 저절로 속살이 아물면서 치유 과정이 끝나는 게 라섹이에요. 엄청 간단하죠. 레이저만 갖고 따라락 밟으면 뽀뽀박 해서 여기를 그냥 깨끗하게 지가 끝내고 좀 약도 좀 발라주고 뭐 물로 좀 씻어내고 렌즈 끼우면 끝나는 거니까. 그래서 장점도 있어요. 런닝 커브가 짧고 장비가 많이 들지 않아요. 엑시머 레이저 하나만 갖고 어쨌건 처음부터 끝까지 쑥 하면 되니까. 그래서 라섹이 엄청나게 많이 이루어진 시대가 있었고 지금도 많은 병원들은 라섹 수술만 하기도 해요. 단점도 있어요. 상피가 이렇게 쭉 레이저로 깎아진 상태에서 그다음 아물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잘못 아물면 이게 흉터가 생겨버리거든요. 피부가 좀 흉지는 건 괜찮은데 각막이 흉터가 생겨버리면 시력이 잘 안 나오겠죠. 그래서 흉터가 생기지 않도록 팔에 후시딘 바르듯이 여기에 있는 스테로이드 안약을 써야 돼요. 한 3, 4개월을 써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스테로이드 안약에 의한 부작용들이 또 오게 되는 거죠. 건조증이라든지 또는 눈에 압력이 올라가서 생기는 뭐 녹내장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수술은 간단한데 회복은 복잡한 거. 그게 라섹 수술의 어떻게 보면 단점이고요. 그 단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사실 그 다음 세대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대세라고 하면 지금은 스마일 수술을 많이 해요. 그런데 기존에 라식도 있었고 라섹도 있었고 그 계단들을 단단히 밟아 올라와서 충분히 라식이나 라섹을 잘 할 수도 있고 장점 단점을 고루 아는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이 환자는 스마일이 좋다라고 판단을 하는 경우라면 저는 스마일이 더 좋은 것 같고요. 아니다, 모든 걸 따져봤을 때 이 환자는 라섹이 최고로 맞다라고 생각이 되면 라섹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돼요. 스마일의 경우에는 어쨌건 간에 눈을 벌리고 여기에 장비가 또 닿아야 되는데 눈 크기가 작은 사람들도 있어요. 정말 뜨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리고 여기가 굉장히 볼록해서 장비가 닿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눈이 너무 깊숙한 경우도 어려운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런 해부학적 구조에 따라 살짝 벌리기만 하면 레이저로 그냥 다 쏴서 해결하는 라섹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또 난시가 너무 많은 경우에는 스마일에서 이제 할 수 없는 허용 오차를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라섹이 되게 좋은 효과를 보일 때도 많습니다. 예전에처럼 많이 아프냐? 그렇지는 않아요. 통증을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들을 저희가 이제 많이 하죠. 레이저로 여기를 깎아내고 난 다음에 기본적으로 쿨링을 하고요. 운동하다가 팔 다치거나 해도 아이싱을 하잖아요. 야구 선수들도 어깨에다 이렇게 하듯이 차갑게 굉장히 찬 물로 여기 온도를 낮춰주는 게 통증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요. 혼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수한 약품을 이용해서 여기에다 이제 치료를 또 해줍니다. 보호 렌즈도 점점 좋아져서 산소가 잘 통과하는 보호 렌즈를 끼고 있기 때문에 3일 정도를 빼지 않아도 괜찮고요.
또 진통제로 쓸 수 있는 약들도 많이 개발이 됐기 때문에 예전처럼 막 라섹을 하고 막 일주일 동안 통통 붓고 울고 막 이런 시대는 아니에요. 빠른 경우에는 48시간 정도면 상처가 났기 때문에 렌즈를 빼줄 수도 있어요. 그거를 요새 이제 투데이 라섹이라고 부르는데, 물론 장점이 있어요. 그런 약재들을 잘 섞어서 쓰면 이틀 만에 낫는 경우들도 꽤 많이 있는데, 근데 누군가는 3일에 나서요. 누군가는 4일에 낫고. 사람 몸에 상처 치유라는 게 꼭 예상된 대로 그 날짜에 정확하게 딱 낫을 거냐, 그렇게 낫을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확률적으로,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지 예외는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투데이 라섹이라고 말을 딱 붙인 순간에 이틀째에 낫지 않으면 걱정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진다는 거. 더 중요한 건 이틀째에 봤는데 이 보호렌즈를 빼기 싫은 느낌이 또 있을 때가 있어요. 아, 이 환자는 왠지 눈도 좀 비빌 것 같고, 이거 한번 렌즈를 빼고 나면 다시 끼우기는 좀 눈이 작아서 어려울 것 같고, 낫긴 나섰는데 상피가 아직 단단하게 붙진 않고 좀 움직이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들면 사실은 더 두고 싶잖아요. 하루나 이틀만 더 두세요 하는 순간에 환자 입장에서는 아니 투데이 라섹인데 왜 3일, 4일을 나를 고생을 시키냐라고 오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전 라섹이 예를 들어서 한 5일짜리 라섹이었다면 지금은 2.5일 라섹 정도는 확실히 됩니다. 훨씬 빨리 낫고 안전하게 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자, 라섹에 대한 거, 내가 과연 맞는 대상인가, 그리고 나한테는 어떤 게 더 좋은가, 이런 건 결국 안과에 들러서 정밀 검사 해보시면 알 수 있거든요. 그런 거를 잘 유념하시고 도움이 되는 정보였기를 바라겠습니다. 안과의사 김모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라섹을 했을 때 빨리 아물게 하기 위한 좋은 방법 중에 팁 하나 알려드리고 마무리하자면요, 비타민C 많이 드시는 거예요. 메가도즈라고 해서 2000ml, 보통 비타민C 한 알이 뭐 한 1000ml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2알. 근데 비타민C 빈속에 드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음식이랑 같이 해서 한 2000ml씩 드시면 상처 치유가 훨씬 빨라집니다.